오늘부터 할 얘기는 경우의 수고요. 요거는 미리 밑밥을 좀 깔자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좀 뭐랄까 좀 생뚱맞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있던 내용인데 수학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교과서 바뀐 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1학년 2학기 때 해야 될 많은 것들이 2학년으로 넘어갔어요. 그 바람에 뒤에가 비었어. 그래서 뭐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얘를 끼워 넣은 거야.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안에 보면 앞에 경우의 수 이거 있거든요. 이거랑 그 뒤에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만 뚝 잘라가지고 여기다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은 약간 좀 별개인 독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마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느낌이 날 텐데 실제로는 다른 과목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 경우의 수는 요 바이블 책에서는 단원이 총 3개로 되어 있어요. 7단원이 경우의 수고 8단원이 순열, 9단원이 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단원과 9단원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것도 다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경우의 수를 세는 툴인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책마다도 달라요. 무엇이 더 좋다라고 무엇이 더 편한 방법이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좀 정해져 있고 당연히 대부분의 책들이 해설이 비슷하지만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좀 복잡해질수록 책마다 좀 다르거든요. 해설이 선생님들마다도 좀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해서 푼 방법이랑 답을 찾아낸 과정이랑 제가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 앞에 있던 거 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뻔하지. 뭐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제가 찾는 게 맞는 거겠죠? 제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이겠죠? 근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설이 좀 다르다고 해서 잘못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한테 확인은 받으세요. 저랑 다르게 풀었으면 이렇게 푸는 것이 괜찮은지를 꼭 확인해 받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별 내용이 없죠. 이거 막 빈틈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요 7단원 자체는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쓰는 기술이 덧셈, 곱셈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2가지 방법만 알려주는데 언제 덧셈 쓰고 언제 곱셈 쓰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짬뽕한 건지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다 그냥 예제로 나와 있어요. 그 예제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될 겁니다. 어쨌든 앞에 내용이 나와 있긴 하니까 읽어보면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뭐 굳이 수학책에 써 있는 거 아니더라도 대충 느낌은 오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있는지 그게 경우의 수거든요.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뭐 그렇대요.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외우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무슨 단답형에 구멍 박스 뚫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걸로 외워야 되니까 이거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시험 볼 때 돼서 외우시면 되고 경우의 수란 단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잖아. 그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도대체 몇 가지 있는지 그게 경우의 수더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래? 모든 경우를 다 세야 되고요. 당연하죠. 중복하면 안 되고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야 몇 가지가 있는지 알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하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뭐 이런 거야. 주사위 던질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다 세보면 6가지잖아. 이래서 6가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밑에 나오는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손으로 다 세도 되거든요. 손으로 그냥 일일이 세가지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는데 경우의 수는 10개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주사위 하나 던지면 6개지만 주사위를 2개 던지면 36가지 경우예요. 그걸 손가락으로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 세는 방법이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건데,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도 책에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알아요. 이거 알려주지 않아도 대충 느낌을 알아요. 자, 예제를 먼저 들어보면 이런 건데, 원래 밥 먹는 걸로 했는데 이제 난 아빠니까 우리 딸 옷을 입힐 겁니다. 그래서 하임이 옷을 입힐 건데 위에 옷도 있고 밑에 옷도 있어요. 위에 옷에 뭐 빨간색 옷도 있고요, 노란색 옷도 있고요, 파란색 옷도 있고, 흰색을 입힐까요? 흰색 옷도 있어요. 티셔츠가 이렇게 4종류가 있고, 바지는 뭐 해야 되냐? 초록색 바지가 있고요. 또 뭐 있어야 되냐? 검은색 바지가 있고요. 그죠? 흰색 바지도 있어요. 그만하자. 너무 많다.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애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낼 거야. 옷을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예요? 12가지죠. 혹시 7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7가지일 수도 있죠. 7가지인 경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입을 때. 위에만 입든가 밑에만 입든가. 그럼 7가지지. 그런데 위아래를 다 입어야 되잖아. 그럼 12가지거든요. 알게 모르게 4랑 3을 곱하고 있다고. 왜 곱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대답하지. 그걸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잖아요. 그걸 책에서 국어적으로 막 이렇게 한참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 2개를 곱해야 된다는 건 대충 알거든. 그걸 설명해보자면 이런 건데, 옷을 입히는 경우를 다 생각해보면 상의로 입힐 수 있는 게 빨간색 옷도 있고요, 노란색 옷도 있고, 파란색 옷도 있고, 하얀색 옷도 있어요. 그럼 위에 빨간색 옷을 입힌 경우에 바지로 입힐 수 있는 건 초록색, 검은색, 흰색 바지 이거 3가지를 다 입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고요. 노란색 위에를 입혔다고 쳤을 때 바지에 입을 수 있는 게 역시나 초록색, 검은색, 흰색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기 귀찮아서 안 쓸게요. 똑같이 3가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냐면 12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손으로 세면 12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손으로 세지 않는다는 거야. 4 곱하기 3을 했다고. 그 과정, 니들도 모르게 니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뭐냐면, 빨간색 옷을 입은 경우에 바지로 3가지를 입을 수 있고요. 노란색 위에 옷을 입은 경우에도 3가지를 입을 수 있고요.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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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더할 건데, 똑같이 생긴 숫자를 다 더하는 건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3을 4개 더하겠다는 건 4 곱하기 3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것 때문에 곱셈 하는 거잖아. 그지? 구구단을 그렇게 열심히 외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3을 여러 번, 4번 더할 거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즉 3을 4번 더할 거야. 똑같은 숫자를 다 더할 것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신발도 분홍색 신발이랑 뭐 있더라? 노란색 신발도 있어요. 분홍색 신발이랑 노란색 신발이 있어. 신발까지 생각하면 총 몇 가지겠어요? 그대로 2배 해서 24가지가 되겠죠. 2배가 되는 이유는 이 각각의 경우마다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노란색. 그죠? 2를 몇 번 더한다고? 12번 더한다고. 그래서 2 곱하기 12 해서 24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위에 옷을 입히는 거, 바지를 입히는 거, 신발을 신기는 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한다. 동시라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위에 옷과 바지와 신발을 한꺼번에 신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에 옷을 입은 채로 바지도 입고 신발도 신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네들을 곱한다라고 말한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위에 옷만 입든가 바지만 입든가 둘 중에 하나만 입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위에 옷을 입는 경우는 4가지고 밑에 옷을 입는 경우 3가지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입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7가지더라. 둘이 더해서.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옷을 입히는 신발 나중에 생각하고요. 옷을 입히는 총 12가지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색깔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건 괜찮은데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히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분명히 가서 뭘 묻혀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에 흰 옷을 입혔다면 바지로 흰 옷은 안 입힐 거야. 위에 흰 옷을 입혔다면 바지로 흰 옷은 안 입힐 거야. 그럼 옷을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신발 빼고 생각하면? 몇 가지 경우다?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빨간 옷을 입히면 이거 3개 다 되죠. 노란색 옷을 입혀도 이거 3개가 다 되고요. 파란색 옷을 입혀도 이거 3개가 다 되는데 하얀색 옷을 입히면 이때는 이렇게 2가지만 가능하죠. 그럼 얘는 3이야. 얘도 3이야. 얘도 3인데 얘는 3이 아니라 2죠. 그래서 이때는 4 곱하기 3을 하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숫자를 다 더하는 게 아니니까 곱하면 안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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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더해야 된다고. 더해서 1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여기서 더하기로 연결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역시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빨간 옷을 입으면서 이런 것들을 입을 거야. 그거와 함께 노란 옷을 입으면서 이런 걸 입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티셔츠를 2개 입는 게 아니거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입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든가 또는 이렇게 3가지든가 이렇게 3가지든가 또는 2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해서 11가 되더라라는 거야. 아래 위로 흰 옷을 입는 경우는 뺄 거니까. 그죠? 전체 중에서 하얀색 하나를 빼는 거니까 11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걸 곱셈이랑 덧셈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생각해보면 똑같은 숫자를 다 더하는 거면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거고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면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다고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 사실 약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더한다고 생각할 건데 혹시 다 똑같으면 곱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곱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그림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수형도라고 불러요.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것 같은데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 그러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일일이 나열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물론 하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세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루저가 된 기분이야. 내가 문제한테 졌어. 어쩔 수 없다. 그냥 손으로 세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걸로 밖에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로 푸는 게 더 간단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형도를 그리는 것에 너무 인색해지지 마시고요. 막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형도인데 이 수형도를 기본으로 다시 그림을 똑같은 걸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상의로 이제 흰색 입혀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막 입힐 거야. 상의로 이렇게 4가지 옷을 입힐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옷을 입히는 경우에 뒤에 바지를 입힐 때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빨간색 옷을 그 티셔츠로 어떤 옷을 입으나 바지로는 3가지 옷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엔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흰색도 될 텐데 어차피 어떤 옷을 입히나 뒤에 바지를 입히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곱하기 4 하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입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뒤에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빨간색 옷을 입었어. 그럼 바지를 몇 가지 입을 수 있어요? 3가지. 초록색, 검은색, 흰색. 그래서 빨간색을 입었다면 3가지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누가 오든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4 할 거라며. 3 곱하기 4.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된다고요. 신발까지 생각해 볼까요? 신발에 아까 분홍색이랑 노란색 신발 있었는데 분홍색 신발까지 생각을 해보면 신발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위에 옷이랑 밑에 옷에 무엇을 입었든
신발은 다 두 가지씩 신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이 어떤 옷을 입히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나뭇가지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곱하기 4 하자. 그래서 빨간색을 입었다고 치면 뒤에 이렇게 세 가지 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어떤 바지를 입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요거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3 하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신발 신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총 24가지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이것도 고배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것도 나중에 써먹을 때 꽤 괜찮은 방법인데 그냥 딱 보자마자 더 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그냥 헷갈리는 거 없이 쭉 가는 거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확신만 들면 아무거나 하나 그냥 입히란 이야기예요. 입혀놓고 생각하라고. 뭘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걸로 함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으니까 함수 한번 생각해보면 정아야 자면 안 돼. 정의역 1, 2, 3이고요. 공역이 5, 6, 7, 8 이렇게 생겼어.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5, 6, 7, 8이야. 함수 몇 개? 함수의 개수는?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하기로 했어? 12개? 함수의 개수 몇 개? 3개? 24개? 함수의 개수 몇 개? 왜 답이 다 달라? 사람 8명인데. 한 개? 한 개 파격적인데? 함수 몇 개? 팩토리얼이라는 걸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뭐 아니고요. 함수 몇 개? 함수 그냥 함수 그냥 아니 함수가 뭔데? 망했어.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함수라는 건 이거 안 보고 야 말로 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공집합이 안에 두 집합 x, y가 있고 정의역에 있는 즉 집합 x에 있는 각 원소에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해요. x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에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면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쳐다보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함수였다고. 그럼 생각해봐.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5, 6, 7, 8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5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얘가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7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8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2가 선택하는 걸 생각해보면 1이 5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져? 얘가 이거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죠? 다시 1이 5를 선택했어. 2는 누구한테 갈 수 있는데? 5, 6, 7, 8.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1이 6을 선택했어. 그럼 2는요? 똑같지. 5, 6, 7, 8. 7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4개씩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는 어때요? 몇 가지씩? 다 또 4가지씩이라고. 그래서 경우 몇 가지야?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함수라는 건 받는 애들이 몇 개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 보내는 애들이 하나씩만 보내면 함수라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다시 설명해보면 이런 거라고요. 1이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무엇을 선택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그냥 얘가 5 선택했다라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4 하자.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센 다음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5를 선택했다고 치면 2는요. 5 선택해도 되고 6 해도 되고 7 해도 되고 8 해도 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하고 나서 3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니 1은 5를 선택했고 2는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각각의 경우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1이랑 2가 누구를 선택했든 3은 3 나름대로 또 다시 5, 6, 7, 8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 그냥 2도 5를 선택했다 치고 경우 이렇게 원래 4가지였으니까 똑같은 숫자 4번 더 할 거잖아요. 곱하기 4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1이 5를 선택했고 2도 5를 선택했어.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 6, 7, 8 이거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우수가 4가지 있다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인데요? 들어본 적은 있지?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야? 몇 개였어요? 야,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야? 뭐라고? 24래요. 1대1 함수가 뭔데? 뭐라고? 그 fx랑 그 fx1이랑 x가 같을 때 x1을 다시 아니야. 다시. 뭐 비슷했는데 아니야. 아니요? 1대1 함수 뭐였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그 시험 범위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 선택한 녀석도 다르다는 거야. 즉 1이 5를 선택하면 2는 5를 선택할 수가 없다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를 하는 거고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용도를 완성해보면 1이 5를 선택했다고 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 7, 8 이거 3개 중에 하나야. 1이 6을 선택했다고 치면 6은 선택 못하니까 5, 7, 8 중에 하나고요. 1이 7을 선택했다고 치면 5, 6, 8 중에 하나고 1이 8을 선택했다고 치면 5, 6, 7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선택하는 건 살펴보면 다르지만 누구를 선택했느냐 숫자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이 다 3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을 더할 거니까 그냥 3에 4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1이 무엇을 선택하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1이 선택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원래 공역엔 4개지만 1이 누구를 선택하든 하나는 선택했을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즉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을 거니까 1이 원래 4개 선택할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 5를 선택했다고 박아놓고 마지막에 4를 곱하자 라고 하고 살펴봤더니 6이랑 7이랑 8이랑 이렇게 2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이 각각의 경우마다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가지씩 있어요. 1이 누구 하나를 선택했고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2가 또 누구를 선택했잖아. 남는 건 2개라고. 5, 6이면 얘가 7, 8 중에 하나고 5, 7이면 6, 8 중에 하나고 5, 8이면 6, 7 중에 하나니까. 그치? 다 2가지씩이라고. 그럼 얘도 이걸 다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2가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아.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얘가 이거 3개 중에 하나인 6을 선택했다고 치고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래서 1이 5를 선택하고 2가 6을 선택했다고 치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2가지 있다고. 그래서 4, 3, 2 곱해서 총 24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이게 함수의 개수 셀 때 곱의 법칙 쓰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함수의 개수를 셀 건데 똑같이 이거 왜 여기 꽂혀가지고 정의역이 홀수면 치역도 홀수고 정의역이 짝수면 아니 치역이 아니지 함수값도 짝수야. 홀수는 홀수를 짝수는 짝수를 선택할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세는 겁니다. 홀수는 홀수들을 선택해야 되고 짝수는 짝수를 선택해야 돼요. 경우 수 몇 가지일까? 그냥 함수 생각하는 거야. 경우는 몇 가지다? 첫 번째 사람은 6가지래. 몇 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닐까요? 뭐라고? 제 서버 1, 2, 3에서 5, 6, 7. 그럼 당연히 이걸로 물어보지 내가 딴 거로 물어봤겠니? 나는 모르겠어. 홀수는 홀수를 선택하고 짝수는 짝수를 선택할 거야. 경우 몇 가지겠어요? 또 6개가 하나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 없어? 아니, 모르겠으면 이거 그려보는 거예요. 수영도 그리는 거야. 몇 개? 6개래요. 왠지 6개 같다 지기야 그지? 멍 때리고 있으면 생각하지 마. 왜 6개? 왜 6개? 함수니까 일단 겹치면 안 되니까. 왜? 근데 8개. 왜 겹치면 안 돼? 아니 근데 저기서 아니 그 치역에 아니 공역에 홀수 2개 있고 짝수 2개 있고 여기는 홀짝 홀 있으니까 2개 해서 더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수영도를 그냥 그려보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야? 5하고 7이에요. 생각해보는 거야. 얘가 5를 선택하든 얘가 7을 선택하든 뒤에 오는 경우 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지? 그냥 한 수잖아요. 같아. 그럼 얘가 5를 선택했다고 딱 고정시켜 놓고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얘가 5를 선택했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6이랑 8. 2가지. 6이랑 8. 그럼 생각하는 거지.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같아 달라. 얘가 5를 선택했어. 얘가 6을 선택할 때랑 얘가 8을 선택할 때 뒤에 오는 경우 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달라질 리가 없잖아. 얘 또 홀수 선택하면 되거든요. 뒤에 오는 경우 수 똑같다고. 그럼 6이라고 해놓고 이거 하면 되겠다. 그지? 여기 와보면 얘가 5 선택했어. 얘가 6을 선택했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홀수니까 홀수는 5하고 7이잖아요. 아이고 5하고 7. 2가지. 그래서 몇 가지다 총? 8가지다. 왜 더해? 곱해야지. 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3이랑 2를 곱해야 6이야. 곱하는 건데 다. 8이지 8. 똑같이 홀수는 홀수를 선택할 거야. 짝수는 짝수를 선택할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는. 홀수는 홀수를 선택하고 짝수는 짝수를 선택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몇 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해? 이씨. 기다리고 있잖아. 뭐라고? 머리 아파가지고. 4개래. 4개? 4개 2명, 8개 1명. 지희야. 생각을 하자. 왜? 과반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5하고 7. 생각해보자고.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같을까 다를까? 경우의 수 같아 달라? 달라요. 아, 같다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려. 일단 가자 그럼.
가보자고. 가보겠다는 건 고정시켜서 곱하기 2 안 하고 이거 따로 찾을 거고 이거 따로 찾을 거라는 거야. 찾아보자고요. 헷갈리면 그냥 해야지. 1이 5를 선택한 경우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럼 2가 선택할 수가 몇 개야? 누구야? 6이랑 8이야. 그지? 둘 다 되죠? 6도 되고 8도 돼요.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5하고 6을 선택한 경우랑 5하고 8을 선택한 경우에 얘네 둘이 경우의 수가 같으냐고 다르냐고. 같아요. 헷갈려 이것도? 해봐 그럼. 얘가 5 선택하고 얘가 6을 선택했어.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야? 7. 7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얘도 7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똑같다고. 얘가 5를 선택하고 얘가 6을 선택하나 얘가 8을 선택하나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요. 어차피 얘는 짝수니까 지들끼리 하는 거고 얘가 5를 선택했으니까 얘는 7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몇 가지냐면 2가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그럼 밑으로 1이 7을 선택한 경우라고 생각해봐. 2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겠어요? 6이랑 8 2가지. 그럼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몇 가지? 이거 몇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러니까 6이라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 뒤에 오는 경우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2. 여기는 2, 여기도 2. 그 둘이 더해서 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1이 5를 선택하나 7을 선택하나 경우의 수 똑같잖아요. 지금 해보니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문제를 혹시 푼다고 치면 얘 5라고 고정시켜 놓고 곱하기 2 할 거고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네. 그럼 6을 선택했다고 치고 뒤에 보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4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우리 앞에서 했던 함수 가지고 잠깐 얘기해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예제가 뭐 8개인가? 뭐 한참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씩 다 그 좀 유형이기 때문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를 좀 해보셔야 돼요. 책에 있는 거 내용 조금만 더 보고 문제를 풀게요. 바이블 포커스에 보시면 합의 법칙 얘기하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예요. 이 표현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딸 옷 입히는 거 생각해 보면 위에 빨간 옷을 입힌 경우의 수, 위에 파란 옷을 입힌 경우의 수, 그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힌 경우의 수랑 파란 옷을 입힌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사건 또는 파란 옷을 입은 사건이니까 빨간 옷을 입은 사건이랑 파란 옷을 입은 사건 둘이 더하면 되더라라는 뜻이고요. 집합 입장에서 보자면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합집합이랑 같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합집합 원소의 개수랑 똑같더라 라는 거고요.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합하는 경우엔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곱하는 건 책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 어디 갔어?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일어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고 이건 위에 옷이랑 아래 옷을. 그죠? 아까 합의 법칙은 위에 옷을 빨간색 입냐 파란색 입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고 얘는 위에 옷에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밑에 옷에 몇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하고 이게 아니야. 더하는 애들끼리는 따로 있는 거고 곱하는 애들은 따로 있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생겼고 뭐 한참 설명은 많이 나와 있어요. 한글로. 이거는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긴 있는데 약간 국어 지문 같아요. 멀미 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하시고요. 바로 예제로 가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래요.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던질 거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총 몇 가지냐면 36가지예요.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가 일어나는 경우 6가지. 1, 2, 3, 4, 5, 6. 그 각각의 경우마다 파란색 주사위도 6가지씩. 얘가 1일 때도 1, 2, 3, 4, 5, 6. 2일 때도 1, 2, 3, 4, 5, 6. 3, 4, 5, 6 전부 다 1, 2, 3, 4, 5, 6이잖아요. 6을 6번 더한다고. 그래서 6 곱하기 6이라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색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어떤 눈이 나오든 파란색 주사위의 경우 수는 당연히 동일해요. 다 6가지씩이잖아. 그래서 빨간색 주사위에 1이 나왔다고 고정시켜 놓고 경우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6 하는 거다. 6가지 곱하기 6. 그래서 36가지. 오케이? 전체는 36가지인데 그 중에 원하는 게 뭐래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래요. 두 눈의 수의 합, 제일 작으면 2, 제일 크면 12. 그 중에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란 이야기입니다.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4, 8, 12. 이렇게 세 가지겠다. 그죠?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12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의 수를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죠. 합이 4인 경우 또는 합이 8인 경우 또는 합이 12인 경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주사위 딱 던졌는데 4의 배수 나오는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4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8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합이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다? 셋이지. 왜 넷이야? 1, 3, 2, 2, 3, 1. 세 가지. 8이 되는 경우 몇 가지? 7가지래 맞아? 6가지래 맞아? 5가지라는데? 5가지 아니에요? 주사위는 1에서 6가지밖에 없어요. 1 더하기 7은 없다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럼 2, 6부터인데? 얘가 2부터 6까지 가능하다고. 손으로 다 쓰면 2 더하기 6이고 3 더하기 5고 4 더하기 4에 5 더하기 3에 6 더하기 2라고 5개라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2에서 6까지 가능해요. 5가지 있다고. 1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이건 하나밖에 없죠. 둘 다 6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몇 가지다? 15개 아니고 9개라고요. 더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 대한 예제로 나온 거고요. 보시면 말한 것처럼 4의 배수라는 것 자체가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따로 찾아보시면 된다. 따로 찾아서 다 더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게 나중에 제가 문제 풀다가 이런 표현을 쓸까 봐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뭐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나누어서 더할지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4의 배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를 따로 생각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따로 세서 더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다른 예제 같은 거 하나 볼까요? 요건 좀 별론데? 아니야,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이거 집합이에요? 지금 말하면 안 되지. 해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쨌든 포인트고요. 이따 문제 풀다가 또 나오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제 2번 보러 가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요. 또 주사위를 2번 던지고 있어요. 전체 일어나는 경우는 36가지입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래요. 둘이 주사위 2개 던져서 곱했더니 짝수래. 뭔 소리일까? 뭘 찾으란 이야기야? (1, 2, 3, 4, 5, 6) 1, 2, 3, 4, 5, 6 곱해서 짝수. 뭔 소리야?
얘도 홀수 짝수 가능하고 얘도 홀수 짝수 가능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총 크게 보면 네 가지죠. 홀수 홀수,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곱해서 짝수 되는 견. 아무거나 하나 이상만 짝수면 되죠. 다시 말해서 홀수 홀수만 아니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얘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아,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얘가 짝수, 얘가 짝수, 얘가 홀수, 얘가 짝수, 얘가 짝수.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얘랑 얘랑 얘다. 그죠? 이 경우 더하고 이 경우 세고 이 경우 세고 이 경우 세서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 A, B 따로따로 얘도 홀짝 얘도 홀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작전이 서지 않으면 그 뒤로 더하든지 곱하든지 그런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눌 생각을 먼저 하는 거라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뭐 필요 없지만 얘도 세봅시다.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 있겠어요? A도 홀수, B도 홀수. 경우 몇 가지다? 9가지. 9가지. 6가지 아니고 9가지. A도 135, B도 135. 얘가 1, 3, 5인 경우마다 135, 135, 135. 그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3. 그래서 이거 9가지 있고요. 얘는요. 9가지. 얘도 똑같이 9가지 있겠죠. 9가지. 얘도 똑같이 246, 135. 얘도 246, 246, 9가지, 9가지. 그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총 몇 가지다? 27가지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보통 이런 거 곱이 짝수인 거 반대로 생각하면 곱이 홀수인 거 곱이 짝수인 건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야. 지금 고작 주사위 2개 던져서 그런데 주사위를 만약에 3개를 던지잖아요. 그럼 얘도 홀수 짝수, 얘도 홀수 짝수, 얘도 홀수 짝수니까 이렇게 쓰자면 총 8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 8가지 중에 곱이 짝수 되는 건 7가지예요. 뭐 하나 빼고 홀인 거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다 따로 세야 된다는 거야. 귀찮다고.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집합에서 여집합처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곱이 짝수인 걸 원한 건데 우린 뭐 할 거라고? 곱이 홀수인 경우를 찾을 거라고. 이게 경우의 수 세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그 다음 전체 경우에서 뺀다고요. 아까 전체 몇 개였어? 36개. 6 곱하기 6, 36개잖아요. 이거 다 더해도 당연히 36개고. 그 중에 9개를 빼면 27개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뒤에 또 나오긴 할 텐데 거기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숫자 둘이 곱해서 짝수다라는 말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여사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뒤에 할 게 많은데. 다음, 이것도 허접하지만 항상 나오는 예제예요.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이렇게 있대요. 다음을 구하래. A에서 C 지점으로 갈 건데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세래요. 괄호 안에 보시면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B로 갈 건데 막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왔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한 번 지나간 지점 A에서 C 갔으면 A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고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세세요예요.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되겠죠. 갑자기? 문제를 읽어 얘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고.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C를 거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있어요. 길이 2개잖아. 그지? 그럼 A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에도 2가지고 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2가지니까 요 2랑 요 2를 곱해서
네 가지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A에서 2번을 보면 그냥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 자체를 두 개로 분류를 해야죠. 어떻게? C를 거쳐 가는 경우와 D를 거쳐 가는 경우로. 그럼 A에서 C 거쳐 가는 건 네 가지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9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둘이 곱할 거니까 9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 총 몇 가지다? 13가지. 13가지다. 됐죠? 그림에다가 이런 거 하나 추가시킬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죠? 바로 가는 거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경로 두 개를 더 박을 거예요. C에서 D로 가는 경우. 경우 전체 몇 가지다? 손으로 써야 될걸? A에서 B로 가는 건데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면 A에서 B로 바로 갈 방법은 없으니까 어딘가를 거쳐갈 건데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요. 찾은 것처럼 A에서 D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데 C, D 사이에 통로가 생겼잖아. A에서 C 거쳤다가 D 거쳤다가 B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D를 거쳤다가 C를 거쳤다가 B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센 다음에 더하셔야죠. A에서 C 거쳤다가 D 거쳤다가 B로 가는 건 총 몇 가지다?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요거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A에서 G야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개?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개? A에서 D로 가는 걸 그렇게까지 세야 돼? 아니. 그냥 A에서 D로 바로 간다고. 세 개. D에서 C로 가는 게 두 개. C에서 B로 가는 게 두 개. 그래서 총 몇 가지라고? 12가지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가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약수의 개수 세는 건 언젠가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때는 나중에 배울 거야 라고 말했고 나중에 됐으니까 지난번에 한 적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지혜 기억나니? 넌 수업을 들었잖아. 넌 대답하면 반칙이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죠? 기억나? 약수의 개수 세는 거 기억나? 아니. 그래? 호진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니? 저요? 음. 뭐가요? 아, 약속있어요? 해서. 해서 그 암페이스랑 딱 맞나? 그 지수를 야, 소인수분해를 하면 끝난다는 게 뭔 소리야?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소인수분해하고 끝나면 어떡해? 약세 개수 세례잖아. 그 약속있어요. 예지 기억나? 별론가 본데? 108 소인수분해하면 별로야? 9의 배수다 그지? 1이랑 8이니까 9로 나누면 12예요. 12는 3 하나랑 2 두 개. 그럼 108은 아이고 됐어. 108은 2 두 개랑 3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네요. 그죠?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해야. 약수 몇 개다? 12개다. 왜 12개일까? 유추해봐.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 니네.
12개야. 손으로 세서 12개가 아니고. 왜 12개냐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왜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108이라는 건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는데 얘네들 중에 원하는 만큼 뽑아가지고 곱한 게 약수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 나머지는 더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2라는 카드가 2장 있고 3이라는 카드가 3장 있어. 원하는 대로 뽑아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숫자를 만들면 그게 108의 약수인데 그럼 2라는 카드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요.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어요. 3이라는 카드는 안 쓸 수도 있고 많이 쓰면 3장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전체 경우가 몇 가지냐면 3 곱하기 4 해서 12개라고요.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한 칸씩 더 많아요. 2가 2개 있는데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3은 3개 있지만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가지고 싹 곱하시면 그게 약수의 개수예요. 오케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거든. 이거는 2의 0승 1의 참고로 0제곱이면 2의 0제곱이면 1이에요. 3의 0제곱도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죠. 여기는 4예요. 여기는 3, 6, 12, 뭐 9, 1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뭐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생겼어. 이런 숫자래. 얼마냐 이거? 540. 약수 몇 개? 그냥 몇 개? 24개.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왜냐면 2, 3, 1이잖아요. 여기다 1 더한 거. 여기다 1 더한 거. 얘도 5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1 더한 거.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개수가. 그죠? 몇 개 오든지 간에 어쨌든 지수에 1씩 더해서 다 곱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총합을 구하세요거든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야. 이것도 이제 지금도 배우지만 요거 내년에도 나와요. 또 약수의 합 구하는 거.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수준에선 어차피 산수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숫자는 안 나올 거지만 방법은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뭐 아무 쪽이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먼저 더한다고 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먼저 더해보면 3의 0제곱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2의 0제곱에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1제곱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다 3의 1제곱씩은 가지고 있고 괄호 안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똑같이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건 뭐 위에 줄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줄도 세제곱에다가 괄호 안에 건 똑같아요. 그 다음 얘네들을 싸라락 다 더하시면 되죠. 다 더하려고 보니 괄호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요거로 묶으면 요것만 싹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전체 합이 뭐냐 하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에다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까지 더하시면 된다고요. 요거 곱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약수의 합을 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거 약수의 총합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2의 0제곱부터 2의 제곱까지 곱하기 3의 0제곱부터 3의 세제곱까지 곱하기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이거 산수하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의 합은 구해보시면 되고 뭐 여기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나 더 들어가면 뭐 또 하면 돼. 7의 0제곱, 7의 1제곱, 7의 2제곱 뭐 썼냐? 많이 썼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0제곱은 1이죠. 네. 0제곱은 무조건 1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2학년 1학기 때 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요거예요. 지수법칙. 근데 우리 보통 a의 x제곱 이렇게 지수 배울 때 내내 할 거지만 미리 하자면 요 x엔 실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지금 우리가 0 이야기하지만 음수도 들어가고요. 뭐 2분의 1, 3분의 1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무리수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여기 x에 실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려면 요 a를 밑이라고 하거든요. 밑 얘를 지수 그러는데 지수가 0일 때 밑이 0은 아니어야 돼요. 0만 아니면 밑이 0만 아니면 지수가 0일 때 다 빵이 1이에요. 1. 2의 영승도 1, 3의 영승도 1, 마이너스 5의 영승도 1, 뭐 파이의 영승도 1, 다 0이 다 1이에요. 0의 영승은 아니고요. 0의 영승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숫자야. 그래서 0의 영승만 아니면 지수가 0일 땐 다 1이에요. 왜 그런지는 내년에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 이거 하는 방법만 한번 딱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내년 되면 약수의 총곱도 나와요. 근데 뭐 곱하는 것도 그냥 지수 법칙만 잘 이용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5번 방정식 3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x수 세래요. 그냥 손으로 세는 겁니다. 수용도 그려서. 그런데 요령이 있다는 거야. 세는 것도 요령이 있다는 건데 뭐가 요령이냐면 x, y, z 중에 어쨌든 수용도를 그린다는 건 저 세 문자 중에 누군가 하나를 먼저 정할 거잖아요. 누구를 먼저 정하는 게 좋으냐면 x를 먼저 정하는 게 좋다는 거야. 왜 x를 먼저 정하는 게 좋으냐면 x가 좋아서가 아니고 앞에 개수가 제일 크니까. 3x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1이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숫자는 혹시 3이 될까 해보면 3 넣으면 9 돼버리잖아요. 그럼 자연수 중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2밖에 안 돼요. x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죠? 근데 내가 거꾸로 삐뚤어질 테야. 이거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가능하냐? 6까지 가능해요. 1, 2, 3, 4, 5, 6까지 가능해요. 이걸 다 따로따로 세야 된다고? 그 중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z가 1이야.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x에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1이고 1이면 얘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없다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이거 3이잖아. 넘어가면 8이에요. 3x가 8이라고? x는 자연수가 아니야. 안 된다고. 이렇게 기껏 분류를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고를 때 앞에 개수가 큰 놈, 영향을 많이 미칠 때니까 그런 녀석을 먼저 정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안타깝게도 손으로 세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 뒤에 y랑 이제 z에다 숫자 넣을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x가 1이면 실제로 남은 건 뭐야? 이때는 x가 1인 경우라면 얘는 2y 더하기 z가 8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x가 2면 6이니까 넘어가면 5잖아요. 2의 y 더하기 z가 5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생겼잖아. 경우의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인 경우, 2인 경우 경우수가 달라서 어차피 따로따로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문자들보다 이 녀석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좀 편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x가 1인 경우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y에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요 뭐 자연수니까 1이겠죠. 제일 큰 숫자는 3까지 가능해요. 여기 4 집어넣어 버리면 z가 0이잖아요. 근데 z도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y에 3까지 가능하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z는 값이 있어요. 안 찾아도 돼. 어차피 하나씩은 있잖아요. 찾아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얘는 6이네요. 얘가 2면 4고요. 3이면 2예요.
이렇게 해서 총 3쌍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라고. x가 2면 어때? x가 2면 그때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라는 거고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2개밖에 안 돼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뭐 물론 z도 알아서 값이 있겠죠. 어차피 그냥 혼자 남은 녀석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5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가 큰 녀석을 먼저 좀 괴롭히시는 게 신상이 좋다. 그리고 이건 개수가 다 똑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는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6번. 문제 읽어보시면 10원짜리 동전이 4개 있고 50원짜리 동전은 2개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3개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 건데 괄호 1번, 괄호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문제가 저렇게 나왔다는 건 둘이 다르다는 소리인가 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서로 다르니까 새끼 문제로 따로따로 물어봤겠죠? 뭐가 다른 걸까?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는 걸까? 그걸 생각해보면 일단 얘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그죠? 얘가 더 많아요. 왜 많으냐면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2개 있잖아요. 50원짜리를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건 금액은 같아요. 방법이 달라요. 그죠? 50원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5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건 돈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같은 거지만 방법으로 따지면 다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다른 방법이에요. 따로 셀 거야. 근데 금액으로 와버리면 그 둘은 같은 거라고 세야 돼요. 즉 중복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따지자면 얘가 많겠죠. 오케이? 근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는 다른 방법이라고 셀 거니까 단위가 다른 돈이면 마치 우리 아까 약수 셀 때처럼 그냥 다른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4개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다며. 그럼 1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5가지 있어요. 안 주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10원짜리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수에서도 마찬가지였지. 2의 4제곱 그러면 약수의 개수 셀 때 2 더하기 1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10원짜리 4개 있으면 10원짜리 뭉탱이가 있고 50원짜리 뭉탱이 있고 100원짜리 뭉탱이 있는데 10원짜리 여기 10원인가? 아니 1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4개 있으니까 이걸 주는 방법은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 2개 줘도 되고 3개 줘도 되고 4개 줘도 된다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50원짜리도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 2개 줘도 돼요. 역시나 그 각각의 경우마다 안 주던가 하나 주던가 2개 주던가 3개 주던가. 그러니까 마치 약수의 개수 세는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1을 빼긴 빼야 되거든요. 1을 빼는 건 내가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면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하나는 뺍니다. 그건 지불했다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약수의 개수랑 똑같고요. 그거에서 1만 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땐 약간 귀찮지만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가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같은 거여서 그렇다고. 작은 단위의 돈이 모여서 큰 단위의 돈이 되면 겹치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작은 단위의 돈이 모여서 큰 단위랑 똑같은 금액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랑 둘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해결책은 큰 단위의 돈을 짜게 가지고 작은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겹칠 일이 없어져요. 10원짜리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가 1개 있어.
지불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빼기 1 할 거니까 5가지예요. 지불하는 방법은 5가지야. 그 5가지를 나열해 보면 5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잠깐만. 주든가 50원짜리 없이 100원짜리만 1개, 50원짜리 500원이 아니고 50원짜리 1개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에 100원짜리 1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래서 총 5개인데 금액을 살펴보면 이건 그래서 총 50원, 요거는 100원, 요거 100원, 요거 150원, 요거 200원이에요. 누가 겹치는 거야? 얘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환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50원짜리 4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 4가지가 되죠. 4에다가 1 더할 건데 어차피 지불 안 하는 경우 하나는 뺄 거니까 다시 4가지가 된다고요.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5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로 바꾸잖아요. 그럼 100원 지불할 수 있고 200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150원을 지불할 방법도 없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겹치는 게 문제여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앨 건데 이거를 큰 돈으로 바꿔버리면 50원이나 150원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차라리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개서 100원짜리를 없애버리면 좀 귀찮지만 잔돈이 많아져서 귀찮지만 지불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다 환전을 한 다음에 다시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세시면 돼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면 지불하는 경우의 수나 지불하는 금액의 수나 어차피 똑같아질 거거든요. 겹치는 경우가 사라질 거니까. 외계어를 들었다 그지? 요거는 약수의 개수랑 똑같고 요거는 달라요. 왜 다르다고?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 겹치는 경우가 언제라고? 작은 단위의 돈이 모여서 큰 단위의 돈이 돼버리면 그때는 겹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고, 그래서 작은 단위랑 큰 단위랑 같아졌다는 이야기니까 50원짜리 2개를 없애버리든가 100원짜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없애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50원짜리 2개를 100원으로 바꾸면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면 그때는 100원, 50원짜리를 여러 개 주면 방법이야 다르지만 금액은 똑같이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기를, 책에 그런 거 안 써있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책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즉 작은 단위의 화폐를 모아서 큰 단위가 되는 경우에는 단위가 큰 지폐나 동전을 단위가 작은 녀석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딱 이 문제에서 보시면 50원짜리가 모아져서 100원이 되니까 100원짜리를 다 빠개서 50원짜리로 만든다. 그래서 금액을 살필 때는 어떻게 한다고? 1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8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세는 거라고요. 아니 100원짜리 하나만 쪼개면 안 되잖아요. 다 쪼개야지. 그죠? 3개를 다 쪼개면 50원짜리 6개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방법의 수를 세보면 4 더하기 1하고 8 더하기 1에다가 이제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4가지 경우가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안 남았어. 힘을 내세요. 7번 갑니다. 아이고. 아니 왜 이래? 색칠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녀석이 있는데, 영역에다 색을 칠하는 건데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역이 지금 총 4개고요. 색깔이 4개야.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은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긴 하거든요. 쓰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색은 한 번밖에 안 칠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대.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공통이에요.
영역에 색을 칠할 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야. 영역이 구분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얘하고 얘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얘랑 얘는 같은 색을 칠하셔도 돼요. 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만 영역이 구분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색을 칠하는 거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네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인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좋다. 다 있네요. 네 가지 색을 여기다 칠할 건데 색을 칠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건 그냥 인접해 있는 거랑 상관없이 막 칠한다고 치면 영역별로 네 가지 색을 쓸 수 있잖아. 그런데 단서로 조건으로 달려있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애랑 다른 거 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칠할 때 순서대로 칠하는 거예요. A 칠하고 갑자기 D 칠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헷갈린다고. 순서대로 야금야금 칠하셔야 되고요. 칠할 때 조심하셔야 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 있죠. 그 영역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을 먼저 칠하시는 게 좋아요. 다 똑같다면 아무거나 먼저 출발하셔도 되고. 누구부터 칠하는 게 편하겠어요? B를 먼저 칠하는 게 편하겠죠. 얘는 얘랑만 영향을 받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얘랑도 세 개 다 영향을 받잖아요. 얘는 요거 두 개, D도 요거 두 개니까 B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B에다가 먼저 색을 칠할 거라고요.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중간에서 출발하는 게 근데 얘는 완전히 B를 기준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에다가 먼저 색을 칠할 거야.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색깔이 원래 네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몇 가지 칠할 수 있다고? 네 가지 칠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다고 치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보면 같을까 다를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한 경우랑 파란색을 칠한 경우 나머지 경우의 수가 같아 달라? 같아요, 당연히. 색깔의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 자체는 똑같다고. 내가 B에다가 어떤 색을 칠하든 나머지 색깔 칠하는 경우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컬러 필터를 싹 씌워가지고 색깔을 싹 스위치를 해버리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색을 칠하든 경우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딱 고정시켜 놓고 뭐 한다? 마지막에 곱하기 4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 경우 세 가지고. 그죠? B에다가 이거 칠했다고 칠 거야. 그 다음 어디 볼래요? 그다음 A? 뭐 그럽시다. 아무 데나 봐도 돼요. A 봐도 되고 C 봐도 되고. A를 먼저 볼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B에 빨간색 칠했잖아. 그럼 여기에는 빨간색 빼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누구를 칠하느냐에 따라서 C와 D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지지. 그죠? 안 달라져. 얘는 따로 있고 따로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 여기에다가 내가 파란색 칠했어 라고 박아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죠? 지금 두 군데는 색 칠한 거야. 여기는 빨간색으로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했다고요. 그 다음 어디 칠할래요? C여도 되고 D여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사전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C에다 칠할 겁니다.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C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C에는 빨간색은 못 칠하죠? 얘랑 붙었잖아. 파란색은 칠해도 돼요. 떨어져 있잖아.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초록색도 됩니다. 세 가지 다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칠하는 거에 따라서 뒤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박읍시다. 누구를 칠할까요? 그래서 하나씩 했으니까 노란색 칠합시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노란색을 칠했다 치고 이거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뒤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인접해 있는 영역 두 군데 색이 칠해졌잖아요. 빨간색이랑 노란색 빼고 나머지 색 칠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더라. 그래서 요렇게 쪼로록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곱셈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는 구구단을 한 자릿수만 했잖아요. 그죠? 순진하게 순서대로 하실 거 아니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 9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8이고 8, 9, 72 이렇게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72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 좀 중요한 녀석이어서 마지막에 개념 넓히기. 아 미안해. 개념 넓히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다른 거 먼저 합시다. 요거 먼저 할까요? 숫자 바꾸기. 그냥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합시다. 아까 예제가지고 다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B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 A 칠하고 그 다음 C 칠하고 그 다음 D를 칠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칠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칠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려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A에 먼저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다 칠하고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 B에다 칠하고 마지막으로 D에다 칠할 거예요. 요 순서대로 색을 칠해 봅시다. 이렇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칠했으니까. 그래서 4가지고요. 여기에 4가지 누구를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같겠죠. 첫 번째로 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4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빡 칠했습니다. 그 다음 C에다 칠할 거예요.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4가지. B엔 아무것도 안 칠했잖아요. 아직. A엔 빨간색 칠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예요. 빨간색을 칠해도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죠?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럼 4가지 색깔 누구를 칠하든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다? 뭐가 다르다? C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냐 다른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A에 4가지, C에도 4가지, C에도 4가지. 그 다음 B에다 칠하려고 딱 보면 C에다가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빨간색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면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그런데 빨간색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을 칠했어요. 그럼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빨간색도 칠할 수가 없고 파란색도 칠할 수가 없어요. 따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어떻게 갈 거냐면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A랑 C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A랑 C랑 같은 경우라고 치면 A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여전히 4가지고요. C에 칠하는 경우는 1가지예요. 같은 색 칠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A랑 C가 같은 색이거든요. D는 어때요? B, C랑 인접해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2가지가 오겠죠. A랑 C랑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4가지예요. 여기는 3가지예요. 원래는 4가지 다 칠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거 둘이 합치면 그냥 원래대로 4가지가 되는 거고. 어쨌든 4가지고 3가지고요. 그 다음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A랑 C가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그리고 D도 2가지를 칠할 수 있죠. 순서가 A, C, B, D인데 C에다가 얘랑 같은 색을 칠하냐 다른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구해서 더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쭉 계산하면 24고요. 밑에 거 쭉 계산하면 6, 8, 48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60 이렇게 된다. 아이? 얘 얼마라고? 24. 이거는 6, 8, 48. 그래서 70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처럼. 당연히 아까처럼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순서대로 인접해 있는 애들끼리 푸는 게. 그런데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제가 일부러 예시를 보여주려고 막 퐁당퐁당 칠해서 그런 거고 순서대로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개념 넓히기. 개념 넓히기.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색을 칠해 보시라. 뭐야 이건? 얘는 뭐야? 책이 그런 건 아니지? 마지막 예제입니다. 8번. 다섯 장의 카드 1, 2, 3, 4, 5가 있고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상자와 5개의 공이 있는데 각 상자마다 한 개씩의 공을 임의로 넣을 때 단 하나의 상자에만 제대로 된 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엉뚱한 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경우의 수 몇 가지냐 그 얘기예요. 이거 이제 약간 되게 유명한 경우의 수 문제를 변형한 건데 옛날에 그 모자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모자 문제. 뭐냐면 사람 4명이 파티를 하려고 집에 와서 모자를 문 앞에 다 걸어 놓은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파티를 즐기고 집에 갈 때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그거야. 왜 그걸 모자 문제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나온 예제가 그거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공식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거. 근데 아주 옛날 책이나 좀 빡센 책에만 나오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그냥 손으로 세서 풉니다. 수염도로. 그래요. 이름도 얘기 안 해줄게요.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얘는 손으로만 세면 됩니다. 알고 싶은 사람은 남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은 5개 중에 하나는 제대로 넣을 거고 나머지 4개가 엉뚱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들어가고 싶은 한 녀석은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1이 제대로 들어갈 거야. 나머지가 엉뚱하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랑 2가 제대로 들어갈 거야. 나머지가 엉뚱하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갈 녀석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5번 상자에 5번 공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 4, 5 중에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건 다 똑같으니까 한 놈 골라서 얘가 제대로 들어갔다 치고 곱하기 5 할 거라고. 그럼 나머지 1, 2, 3, 4는 1, 2, 3, 4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손으로 세는 거야.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 공을 넣어 볼 텐데 1번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1번 공은 안 되죠. 2번, 3번, 4번. 이렇게 3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2, 3, 4가 들어갈 때마다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얘가 2일 때랑 얘가 3일 때랑 얘가 4일 때랑 같아요.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확신이 들어? 같다는 확신이 들면 이거 하려고 한 놈 딱 정해놓고 곱하기 3 하고 치우려고요. 확신이 안 들면 손으로 다 세면 되고. 일단 그냥 손으로 세보면 1에다 2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2라는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원래 남은 공이 5번 썼고 2번 썼잖아요. 1, 3, 4죠.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네요. 그죠? 1번 공도 되고요. 3번 공도 되고요. 4번 공도 돼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엔요. 1, 2 썼네요. 3, 4 남았죠?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 3 썼죠? 1, 4 남았죠?
이렇게 생겼고요. 2, 4네요. 1, 3 남았죠? 얘가 3이니까 1이고 3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1에다가 1번 상자에 2번 공을 넣은 경우가 3가지예요. 그럼 1에다가 3번 공을 넣은 경우는 몇 가지일까? 이게 긴가민가 해서 그냥 해보잖아요. 3이야? 그럼 쓸 수 있는 게 1, 2, 4거든요. 근데 여기 2잖아요. 그래서 2는 안 되고 1하고 4예요. 오,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3이야. 2, 4 남았어요. 여기 4, 여기 2. 3, 4 썼네요. 1, 2 남았어요. 1, 2, 2, 1.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가지예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모자 문제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4명 있고 그 각각 자기 모자가 1, 2, 3, 4 숫자 써 있다고 칠 텐데 내가 제일 먼저 나가면서 내 거 말고 남의 거 쓰고 갈 거야. 그럼 내가 얘 거 쓰고 가나 얘 거 쓰고 가나 얘 거 쓰고 가나 경우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똑같다고. 그죠? 이게 하필이면 1번 다음에 2번을 보기 때문에 지금 2가지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가보면 경우 수가 다를 리가 없다고. 내가 누구 모자를 쓰고 가든 남의 거 쓰고 갔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1 상자에 2번 공이 들어갔다고 치고 그냥 곱하기 3 이러고 치울 거예요. 그런데 경우 몇 가지 있다고? 총 3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 몇 가지예요? 3에다가 곱하기 3 할 거고 곱하기 5 할 거고. 그래서 총 45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다 세보셔도 돼요. 4번도 여기 1번 상자에 4번 공이 들어간 경우도 똑같이 세보면 이거랑 비슷한 그림으로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개로 쪼개졌다가 다시 또 쪼개져서 총 3가지가 돼요. 책에 보시면 있죠, 그림. 책 밑에 보시면 똑같죠? 얘는 1번 상자에다 1번 공을 넣은 경우인데 숫자 1, 2, 3, 4를 써먹으려고 5번 공에다가 5번 상자에 5번 공을 넣었어요. 이렇게 3개가 와서 바로 뒤에는 3개고 2개고 2개여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를 리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총 45가지를 찾아내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수를 찾는다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최후의 수단이에요. 인색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시간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다 쓰고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작전이 전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7단원이 경우수잖아요. 8단원, 9단원은 순열이랑 조합인데 이 순열과 조합도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공식 같은 거야. 그럼 오히려 8단원, 9단원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때?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이거 몇 가지니 세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분류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7단원이 더 어려워요. 8단원, 9단원에 가면 차라리 공식에 때려 넣는 거야.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써먹을 수 있고요. 거기서도 이 공식을 쓰냐 저 공식을 쓰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얘는 공식 배우기 전에 사실은 잘 분류해서 손으로 다 따로따로 세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골치 아픈 단원입니다. 그래서 7단원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정도 설명하고 제가 천천히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